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오늘은 플레이어 인트로덕션 풀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백 선수도 제가 6명을 또 추려왔고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백 첫 번째 선수입니다. 네, 베테랑 선수죠. 3번 이상기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기 선수는 1996년생, 네, 지금 베테랑으로 넘어갈 나이죠. 30대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나이고요. 179cm에 78kg라는 아주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이드 자원입니다. 프로 데뷔할 당시에는 윙어가 또 메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풀백으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측면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오른발잡이고요. 원래 포항 유스 출신으로 포항에서 또 활약을 하다가 여러 팀을 거쳐서 인천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커리어를 보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에서 처음으로 K리그 데뷔를 했어요. 포항에서 처음에 좀 윙어로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김천 상무를 거쳐서 대구에 입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었고요. 광주로 이적을 해서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3시즌을 보낸 후 인천으로 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작년 인천에서는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팀 승격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우선 신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옛날에 윙어 시절에도 신체 능력이 좋아가지고 뭐 별명이 리틀 고무열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이런 신체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빠른 스피드와 몸싸움에서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수입니다. 공수 밸런스도 또 준수해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적당히 공격도 수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측면 자원입니다. 이런 밸런스를 높게 사가지고 여러 범용성을 지닌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으로도 배치가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빌드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이런 전술적인 가치를 이용해서 여러 포지션에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육각형이긴 한데 크기가 애매해가지고 좀 이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스쿼드 플레이어로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만 팀이 주축으로 쓰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파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크랙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좀 정직한 플레이들을 주로 한다. 이런 점들이 좀 약점으로 꼽힐 것 같아요. 수비 상황에서는 견고한 편은 아닙니다. 이 선수가. 뭐 힘도 어느 정도 있고 수비 위치도 어느 정도 잡긴 하지만 막 그렇다고 철벽 같은 수비를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자리는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아주 좋은 수비를 가진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올 시즌에도 이 선수가 주전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베테랑으로서 팀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험도 많고요. 여러 포지션을 거쳐봤고요.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을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 역할이 다르죠. 오른쪽이 좀 더 공격적이고 왼쪽은 좀 빌드업을 도와주고 이런 멀티 본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반드시 이 선수가 필요한 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기 선수를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좀 젊은 선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달고 뛰는 최승구 선수입니다. 최승구 선수는 이제 2005년생으로 아직까지도 유망주 나이에 해당하는 선수고요.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를 고루 소화하는데요. 작년에도 실제로 이 두 포지션을 고루 오가면서 소화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청소년 대표팀의 경력도 좀 많고요. 현재도 청소년 대표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커리어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천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요.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부상등이 겹치면서 데뷔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작년 2년 차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테이션 멤버로 올라왔습니다. 장점으로는 과감한 오버래핑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 오버래핑이 상당히 과감하고요. 패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격 가담 시 최승구 선수의 존재감이 단연 빛나는 편이고요. 공수 전환 및 적극성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공수 전환을 하는 판단이 빠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수비를 좀 펼칩니다. 때로는 거친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몸을 던져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들이 인상적이고요. 그런 면이 팬들에게도 많은 어필을 했었죠. 스피드와 기동력 역시 좋은 편입니다. 기동력을 살려서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좀 상대랑 잘 부딪혀주고 경합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풀백으로서의 또 다른 장점은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즉 인버티드 롤을 줘도 그걸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스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 다툼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약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비 시에 판단이 살짝 성급합니다. 복귀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복귀한 다음에 너무 무리한 수비를 했다가 오히려 공간을 더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비 시에는 허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플레이 메이킹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드필더로 뛸 때는 주로 기동력을 살려서 싸워준 역할을 많이 하고 본인이 전개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풀백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미드필더로서는 아직은 좀 보완을 해야 될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또 기복과 경험 부족이 가끔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 시작할 때 좀 안 풀린 날이다 하면은 실책이 좀 연발이 되다가 경기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은 결국 경험을 쌓으면서 극복해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주전 자리는 김명수 선수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로테이션급 멤버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멀티 포지션 선수고 또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유망주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이 나이에는 언제든지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시작은 로테이션일지라도 어느 순간 주전을 도약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유망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승구 선수까지 봤으니 그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신인으로 합류한 이준섭 선수입니다. 이준섭 선수는 2007년생으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로 뛰어든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 포지션을 다 소화를 해봤는데요. 메인은 오른쪽 수비수, 우측 풀백 아니면 윙백이 제일 메인인 선수입니다. 오른발잡이 선수고요. 이제 광성중과 대건고를 거쳐서 온 인천 유스 출신 선수입니다. 클럽 경력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이제 막 신인으로 경력을 시작한 입장이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면에서 스피드가 붙으면 제어할 수가 없는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대비를 못하면 상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패턴이 좀 매크로적이긴 한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달린 다음에 올려주는 크로스가 꽤 쓸만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많은 득점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던 그런 윙백입니다. 그리고 수비 안정감이 있어요. 원래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 좀 치중하다 보면 수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준섭 선수는 수비력이 또 뛰어난 편입니다. 스피드도 있고요. 마른 체격이지만 은근히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와의 경합에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때로는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적절한 수비를 펼칩니다.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너무 패턴이 고정되어 있다. 이 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가 좀 단조로운 건 사실이에요. 딱 달리는 공격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막히는 경우 좀 위력이 좀 반감이 된 편이고요. 오른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왼발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마무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이제 막 프로 무대에 왔으니 주전으로 뛰기에는 아직은 힘들 것이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점이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원포인트로 기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선수고요. 관건은 이 선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잘할 수 있는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패턴이 읽히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렇게 패턴이 읽혔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섭 선수 다음으로는 또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또 다른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을 달게 된 여승원 선수입니다. 여승원 선수는 이제 2000년생으로 이제 주전급으로 올라서야 될 전성기 나이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자원입니다. 왼발잡이라는 점에서 또 가치가 높고요. 경력을 보자면 데뷔팀은 전남 드래곤즈였습니다. 전남에서 3년을 뛰었는데 전남 시절에는 로테이션으로 주로 뛰었습니다. 우측 윙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버티드적 가치를 또 증명했었고요. 이후 청주로 이적을 했다가 청주에서 반년 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으로 이적을 했지만 청주에서 막판에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대전에서는 제대로 뛸 만한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애매해진 상황에서 인천이 임대 제의를 하면서 올 시즌은 인천 소속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제일 돋보이는 게 날카로운 왼발 킥력입니다. 세트피스에서 굉장한 위력들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크로스도 잘 올리고 중거리 슛도 기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풀백으로서는 키가 꽤 큰 편이고요. 속도도 어느 정도 있고 체력도 좋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이 없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술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왼발잡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소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는 오른쪽에서도 뛰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던 선수고요. 인버티드 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더 몰고 들어가서 직접 슈팅까지 노리는 그런 변칙적인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수비력에서 살짝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이 있는데요. 공격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2부 시절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일관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전남 시즌에 풀시즌 주전을 뛰어본 적이 없었고요. 청주에서 주전이었지만 반년 만에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 대전 가서 못 뛰었기 때문에 풀시즌을 완전히 소화한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시즌 내내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고 폼을 유지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이적할 당시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오래 못 뛰어서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도 관건이겠죠.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일단은 이주용 선수의 백업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왼발잡이 풀백이 또 희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는 받을 것 같고요. 이주용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체력 안배가 또 필요한데 여승원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회가 있을 때 보여준다면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양 측면을 두루 보는 범용성 역시 이 선수의 주전 경쟁에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임대 신분이지만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완전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이주용 선수의 후계자로서 활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살짝 품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말 나온 김에 이주용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용 선수는 1992년생, 팀에서도 나이가 많은 축이에요. 베테랑의 나이대에 있는 선수고요. 180cm에 78kg으로 풀백으로서는 아주 단단한 신장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릴 때는 윙어였다가 이제 풀백으로 정착을 했고요. 전북에서 센터백으로 나온 적이 있긴 있었는데 뭐 거의 없었고요. 어지간한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인천 대건고에서 잠깐 있었다가 이제 영생으로 갔었는데 특이점으로는 인천 유스의 창단 멤버이자 전북 유스의 창단 멤버라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국가대표로는 성인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5경기를 뛰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경력을 보자면 일단 유스였던 전북에서 프로 데뷔를 했었고요. 전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뛰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전과 좀 거리가 있었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기여해줬던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임대 당시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살짝 아쉬움을 남겼고요. 임대 종료 후 제주로 이적을 했다가 FA로 풀린 후 인천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인천에서 2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부상을 딛고 주전으로 도약을 해서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을 보자면 기술적 역량이 굉장히 또 뛰어난 편이에요. 공을 다루는 기술도 좋고 터치도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후방에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볼맛이 나는 편이고요. 킥이 날카롭고 롱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킥력을 살려서 세트피스도 소화하고 크로스도 올려주고 그리고 롱패스를 살려서 기습적인 전개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빌드업에서 존재감도 높은 편이에요. 후방에서 이 선수가 롱패스를 통해서 전개를 하는 게 빌드업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주용 선수의 전술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방 조율도 베테랑답게 좋은 편이에요. 대신 노세아로 인해서 스피드가 예전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이로 인해서 공간을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빠른 윙어를 만났을 때 특히 고전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을 좀 끄는 성향이 있는데 왼발에 비해 오른발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좀 고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적극성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락가락합니다. 인천 1기에 비해서 2기 때 훨씬 적극성이 올라온 거는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몸을 던진 수비를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은 약간 수비가 헐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올 시즌도 이 선수는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인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요. 부주장을 연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로 대접을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대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노세어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서 일관성을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시즌 막판에는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죠. 그럼 이제 풀백 편이 마지막 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선수는 39번 김명순 선수입니다. 김명순 선수는 2000년생 마찬가지로 여승원 선수랑 동갑이고요.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를 하고요. 과거 윙어도 경험을 해봤던 그런 선수인데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럽 경력을 보자면 제주에서 신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1년 반 동안 활약을 했었고 이후 2부 리그의 청주로 이적을 했는데요. 청주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풀백, 윙백을 뛰는데도 공격 포인트 10개를 한 시즌에 기록하기도 하는 등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인천으로 이적해서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면서 팀의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높은 적극성과 활동량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고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선수입니다. 수비수에게는 제일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드필더 출신답게 전술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김명수 선수를 보면은 재밌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준다든지 윙어와의 연계에서 좀 빛을 발한다든지, 그리고 공격 가담 시 잠재력이 좀 위협적인데요. 이 선수의 특유의 크로스 패턴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작년 이걸로 재미를 인천이 좀 많이 봤습니다. 약점은 상대적으로 수비 전환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없어서 좀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점이 아쉬웠고요. 플레이가 좀 거친 편인데 이게 K리그2에서는 그런 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K리그1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플레이할 때 좀 위력이 확실히 발휘가 되는 편인데, 다르게 말하자면은 개인으로의 돌파라든지 이런 게 날카로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팀원들과의 화합이 맞아야 돼서 팀원들이 얼마 정도 해주냐에 따라 공격의 영향이 좀 받는다. 그런 면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자면 올 시즌도 이 선수는 주전으로 뛸 것 같습니다. 나이대도 적당하고요. 지난 시즌 보여준 기량도 뛰어났고요.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을 좀 고생을 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회복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리라 기대가 됩니다. 특히 김명수 선수가 가진 점이 많고요. 오른쪽 풀백은 나름 희귀 포지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로 평가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백 6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6명의 풀백들이 올 시즌 퀄리티가 꽤 좋아졌어요. 센터백 선수들과 함께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다음번에는 중앙 미드필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